법무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자체 방안을 내놨습니다. 슈퍼 공수처로 불렸던 당초 권고안보다 검사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수사 범위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힘이 확 빠진 미니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관련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게 행커치프라고 하나요, 그게? 네. 그거는 일일이 직접 구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제공받는 거예요? 어디서 제공받지 않습니다. 제공받으면 김영란법 안 걸려요. 그건 3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다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재하 변호사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예. 잔뜩 화가 나신 표정이 공수처 때문에. 좀 화가 좀 났죠. 예, 이른바 공수처 전문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출발부터 예. 법사위에 가기 전에 이미 자체 내에서 난도질 당해서 지금 누더기 법안이에요. 예, 셀프 검열. 이미 이제 누더기 법안이 된 게 아닌가 심히 우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국민들의 힘이 있으니까. 네. 예. 이종훈 평론가님. 네. 처음에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됐나요? 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권고안을 마련했죠? 네. 예. 그때 이제 수포 공수처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검사 숫자가 70명이 넘고 이런 이제 굉장히 방대한 조직으로 처음에 이제 좀 그렸기 때문에 예. 처음에 수포 공수처란 얘기까지 이제 나왔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내에서 지금 얘기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다라고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파견할 수 있는 검사 숫자가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이제 특검 수준쯤 됐죠, 이제? 그렇죠. 35명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제 줄어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거 완전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예. 지금 고양이 그린 격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자체안이 25명쯤 되네요, 검사가. 25명 이내로 돼. 25명 이내요. 예. 애초에 권고안은 50명 이내여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수사관도 원래 70명 이내로 돼 있는데 30명 이내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일단 숫자만 보면,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일단 숫자만 보면 어쨌든 반토막 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 공수처가 돼버린 거죠. 예, 결과적으로. 아니요, 전문용어로 이러죠. 반띵 공수처. 네, 그건 너무 전문적이어서 못 알아듣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 어찌됐건, 이제 후퇴를 내도 너무 많이 후퇴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국회에 가서 여야 간의 논의를 거치게 되면 이게 좀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굳이 이렇게까지 줄여서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줄이더라도 3분의 1도 아니고, 절반을 이렇게 뚝 잘라내 버렸기 때문에 예. 과도하게 칼질을 사전에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일단 과정 중간중간에 이거 왜 이렇게 된 과정이냐, 아니면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걸 중간중간 이렇게 좀 섞으면서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된 과정, 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살짝 흘러나오는 정보로 인해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예. 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기본적으로 취재해온 것도 있고요. 그렇죠. 취재해온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취재 근거에서 추정을 할 뿐이니까 일단 내용하고 과정하고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는데. 자, 일단 공수처의 사람들이 얘기는 많이 하지만 검사의 지위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거든요. 네. 기존 검찰에 있다가 공수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검찰직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법무부 검찰 개혁이 권고안을 보면 임기를 6년을 해줬어요. 아니, 임기는 검사는 3년씩 해서 3회에 연임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아니요, 개혁이 권고안. 예. 그건 6년 아니었었나요? 6년이었어요, 원래. 예.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 제시하는 3년으로 해서 3번인가요? 어떻게 돼 있죠? 검사는 3년으로 임기를 하되 3회까지 연장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예. 공수처장하고 차장은 연장을 못 하도록 돼 있죠. 그럼 공수처장과 차장은 임기가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3년? 예.
근데 이제 종전 원안에는 수사검사는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았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나는 평생 공수처 검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9년밖에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시 이제 검찰에 가기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 2년 후에 물론 가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다시 검찰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권고안에는 연임 규정에 제한이 없었는데 연임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수처로 가갖고 뭐 15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3년에 3회 연임이니까 9년 이후에는 다시 검찰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되든지. 그럼 안 가려고 그러겠네요? 안 가려고 그럴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수사의 노하우가 축적이 아무래도 덜 되겠죠. 저는 그 부분은 좀 부수적인 것 같고요. 우선 수사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은 박영수 특검 수준으로 격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박영수 특검은 알겠지만은 최순실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건 한 사건만 한시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검사가 25명 내외, 그다음 수사관이 한 30명 내외가 필요했는데 이건 전국 단위로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들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상도 엄청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공소 유지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상태는 수사가 3팀, 7명 구성해서 3팀으로 가동할 수 있지만은 계속 지속되지면 상당수는 공소 유지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팀밖에 가동이 못 된단 말이에요. 공소 유지라 하면 일단 수사를 한 다음에 재판을 하는 과정이죠. 재판하면은 저쪽에서 또 고위공직자니까 막강 변호사들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에서 창으로 뚫고 들어올 때 이쪽에서 방어해야 되는. 그렇죠. 이게 근데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사실상 검사가 매달려야 됩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수사에 다시 재배치되기 사실상 힘든 거죠. 이렇게 되면 특정 사안 하나에 대한 특검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공직자 비리 부분은 실제 눈 보고도 수사를 못하는 형국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게 이제 뭐 지금 흘러나온 얘기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재화 변호사 말씀이나 또 우리가 익히 이제 박영수 특검 때도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데도 박영수 특검이 거의 날마다 밤을 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죽을 고생을 했고 했는데 1년 평생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고위공직자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몇천 명 단위로 넓어질 텐데 숫자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맑고 투명해져서 비리 공직자들이 숫자가 확 줄어서 그래서 이 공수처가 별로 수사할 대상이 없다면 그러니까 뭐 좀 적어도 관계없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적폐가 워낙 많이 지금 누적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비리 공직자들이 당분간은 꽤 지금 이제 잔존해 있을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많이 활개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정리하기에는 이게 좀 숫자적으로 좀 역부족인 그런 이제 상황이 있고요. 사실은 검사 숫자보다도 저는 더 수사 대상을 축소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수사 대상? 그러니까 장성들 제외시켰죠. 또, 금융감독원 또 제외시켰죠? 금융감독원 문제 있는. 최근에 문제가 있다고 또 굉장히 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은행에 영향력 미치고. 게다가 뭐 이제 청탁비리도 있었던 거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 형제 자매는 뭐죠? 저것도 빠졌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도 지금 정무직 좀 중심으로 하도록 이렇게 또 한정을 시키고. 정무직이요? 원래는 대상이 2급. 원래 원안에는, 공고안에는 정확하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원래 공고안은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2급 이상 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는 3급 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정무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장차관들 이외에는 1급도 수사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국장들은 수사에 아예 배제되지는 겁니다. 그 전에 숫자는 몇 명이고 지금 숫자 대상 몇 명이고 그 숫자는 안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공무원들 범죄 중에 핵심은 실국장이거든요. 실무 라인에서 그렇죠. 최고 네. 정점에 있는 거기서 사람이다. 25년, 30년 있으면서 그 내에서 부정적으로 봤을 때, 물론 네.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주 깨끗하게 일한다는 전제하에서 네. 비리 공무원들은 그 부서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20년, 25년 있어 온 사람들이 1급, 2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이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게 깊게 연관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장차관은 정무직은 일종의 정치인들도 많이 임명되기 그렇죠. 때문에 임명됐다가 2, 3년 딱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뇌물을 받거나 예. 직무상 관련 범죄도 알아야 도둑질 할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예. 구조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 가장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장성들을 제외시킨 거죠. 방산 비리가 좀 심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거 예. 실마리도 안 나왔어요, 방산 비리는. 그런데 장성을 딱 제외시키. 요 이거는 도대체 납득이 문제는 안 가는 아마 거죠. 예. 저는 이제 아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고려를 못한 요소가 좀 있는데 군사법원이 폐지되지 않기 때문에 현직은 예. 군사법원의 관할이어서 예. 그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직은 어쨌든 지금 얼마 전에 육군대장도 지금 예, 박찬주. 예. 거기도 일반 그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못해요.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1심 법원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군사법원이 폐지되지 않은 이상은 이 검찰 이제 지금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나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군 장성 제외하는 게. 예. 아마 그 부분은 축소하다기보다는 군사법원과의 관할 문제 예.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됐던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그 장차관급으로 제안하고 애초에 2급, 1급, 2급 부분이 빠진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다. 아니, 지금 이종훈 평론가가 지적하셨듯이, 자, 그러니까 검찰법에 의해서, 예. 그 군 비리라고 하는 것은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 법 위에서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법 우선의 원칙. 그거 침투해갖고 들어갈 수 없나요? 그 문제는 이제 그거는 좀 법리적으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법리적인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방산비리 같은 경우도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그렇죠. 것은 예, 민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죠. 민간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검사가 그걸 하고 군인 같은 경우는 경우는 군검찰에서 하고. 군검찰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는 막 논란이 알겠습니다. 있다고 자, 그 보는데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군 장성을 제외하게 되면 군 장성은 이번에 그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도 논란이 됐지만 예. 이 군사법원에서 제대로 이 장성들에 대해서 수사 안 하죠. 수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뻔한 얘기예요. 그럼 완전히 그 블랙홀로 그냥 남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공수처에서 사실 장성 제외시키게 되면 장성들은 앞으로도 현직 장성들은 특히 예. 그러니까 방산비리를 저질러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그 법무검찰 개혁위에서 군장성 포함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포함했죠. 그럼 그쪽으로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면 특별법에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것이 우선한다는 불구하고. 규정을 넣어줘야 돼요. 예, 그건 넣기로 하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만들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예. 원래 이제 원안에는 검사 수사기관의 범죄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제19 감사기를 할 우려가 굉장히 예. 높기 때문에 예. 이번에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국한시킨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 자, 이 우리 듣는 시청자분들이요. 예. 특히 법률 용어나 경제 용어 나오게 되면 잘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하나씩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처음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군 장성 놓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네. 자, 이종훈 평론가나 두 분이 공이 지적하는 게 법리 구성은, 원만하게 하면서 군 장성은 방산 비리 등등 문제 때문에 반드시 놓아야 된다. 이런 의도로 놓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감독원 간부 빠졌어요. 예. 그렇죠? 그 다음 고위공직자 형제자매 빠졌고, 대상을 정무직, 그러면 장관과 차관, 정작 중요한 그 행정부의 1급, 2급 국과장들, 국장실장들은 빠지게 된 거죠. 네. 그 실질적으로 그럼 누굴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대부분이 빠져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정무직 공무원 몇 명 됩니까 어디?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정부직 몇십 공무원은요, 명밖에 왔다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실국장도 이제 숫자도 훨씬 더 많을 뿐만 예. 아니라 실제로 지금 기관을 다 운영하는 그래서 사실은 더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사람들을 딱 빼버리게 되면 네. 그럼 공수처 만들고 누구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과연 수사 대상을 하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화 변호사가 지적했던 검사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수처가 또 하나의 그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검찰이 비리를 저지르면 그렇죠. 검사가 수사해야 되니까 맨날 제식구 감싸기 하면서 제대로 대충 수사를 마사지를 못했죠. 하는데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네. 검사를 뺀다? 아니, 검찰의 모든 범죄는 네. 검사가 스스로를 수사를 못 하잖아요. 예. 그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범죄, 모든 범죄를 예컨대 대상으로 해야 된다. 뺑소니를 했다든지 검사가 뺑소니를 예.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똑같이 다른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직무 연관된. 관련된 범죄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공수처 검사가 예컨대 뭐 도로교통법 위반했다든지 예. 뺑소니를 했다 이렇게 하면 검사가 다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형평성에도 형평성에도 어떤 반하죠. 특혜를 줄 이유가 없죠. 공수처 만들어지게 되면 검사들 다 대상이 되죠. 근데 그래, 그것도 뺐다. 검사뿐만 아니라 그 경무관 이상의 네. 경찰도 다 대상이 돼야 되는데 검찰, 알겠습니다. 경찰이 다 직무 관련 범죄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건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예. 공수처장 임명권은 근데 이건 뭐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대통령에서 국회 협의 절차를 추가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원래 국회 내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2명을 예. 그 추천하도록 돼 있고 2명 중에 1명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예. 예, 원래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그 공관이 예.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하고 예. 협의를 해서 추천위에서 2명 추천한 사람을 1명을 지명을 하고 예. 형식적으로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그럼 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임명권을 갖기 때문에 결국 얘기인데요? 국회 다수파의 횡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회 다수파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이종원 평론가님, 네. 역으로 이렇게 한번 또 비판해 볼게요. 자, 국회에서 2명 추천해서 1명 임명한다? 그럼 공수처도 결국 대통령 우산 속에 넣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비판을 그러니까 하는데 그건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하던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삼권 위에 대통령이 서기 위한 이건 조치다. 예. 라고 계속 비판을 해온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거죠. 지금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합리적입니까? 국회에서 임명한 것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협의해서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올려서 대통령이 1명 임명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원래 개혁위에서 제안한 그 방안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2명을 생각합니다. 올려서? 예. 이번에 박용수 특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베스트가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네. 차선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국민의당이 올렸던 안을 청와대에서 보기에 민주당에서 올린 야당에서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으니까 민주당에서 올린 좀 더 강경한 분에 반해서 박용수 특검이 상대적으로 좀 유할 것 같다 해서 박용수 특검을 임명을 했는데 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국회에서 그런 우려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알겠네요. 국회가 이 사람이 됐으면 하겠다 이란을 올린 거를 이해를 했죠, 지금. 말하자면 기각시키고 대통령이 두 번째 사람을 예. 임명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2명 다 비슷한 사람을 그러겠죠. 추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면 지금 국회의장은 국회 다수파가 예. 의장이 되잖아요. 지금 물론 그렇게 되지면 민주당이 뭐 국회의장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일종의 이것도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헌법기관 유사기관이잖아요. 예. 독립성이 굉장히 보장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면 우리 전반적으로 헌법 시스템으로는 헌법기관의 장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알겠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종원 평론가님. 네. 저는 요걸 보면서요. 공수처장 임명권은 대통령에서 국회 협의 절차를 추가했다. 자, 국회에서 1명
그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를 해서 한 명으로 결정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건 좀 꼼수처럼 보여요. 지금 그 법무부에서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 우리 안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제 뭐 헌재 소장 임명 과정이라든가 대법원장 임명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예. 또 이제 대법관 구성 이 부분도 여야가 이렇게 구성을 좀 약간 서로 이렇게 균분하도록 이렇게 그렇죠. 해놓고 한 것은 그리고 사회가 보수 진보가 좀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고려할 필요가 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도 좀 딱한 것이, 아니, 자기네들 만년 야당만 할 겁니까? 본인들도 어떤 때는 여당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당을 했던 거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이의를 좀 제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자, 이재 변호사님 또 이거 중요한 대목인데요. 인지사건 수사에도 제한이 붙었다. 즉,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를 하게 되면 고위공직자 수사가 검찰이 제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혹은 그 혐의를 잡았을 때 수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통보해 주는 것을 의무화해서 공수처에서 그것을 공수처로 가져올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네. 통보할 의무가 없어졌어요? 그 규정을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오늘 논평을 냈었는데요. 예. 사실상 그 규정을 없앤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공수처의 힘을 다 빼버리는 거죠. 예. 실제 수사할 권한이 실제 이 고위공직자 비리의 정보라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에서 경제사범을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뇌물사건이라든지 정치자금법 문제가 드러나고 그 때문에 이제 적발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함구를 해버리면 공수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사가 굉장히 진척되지면 공수처에서 우리 쪽으로 그 부분을 이첩해라고 할 필요성이 없거나 실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공수처가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재원 평론가 또 이런 네. 대목도 있네. 검찰, 경찰 수사와 겹칠 경우에 개혁이 원래 건관에는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준다. 그래서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강화시켰는데 법무부 제시안에는 공수처장이 요구할 때만 사건을 이첩한다. 근데 공수처장이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다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의무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통보의 의무 규정도 없고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저 같은 정치평론가들 입장에서 딱 보자면 결국 정무적 판단까지 내린 다음에 뭐 필요하면 개입을 해라 이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수처에 있는 그 검사들이 예. 일선 검사들이 이거는 우리가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판단 내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공수처장이 한 번 더 걸르는 과정을 지금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결과적으로. 파장까지 다 고려하고 바로 자고 그겁니다. 우면하면서 눈치를 보고 그렇죠. 할지 말지 네. 그러다가 이거 별로 타격이 없을 것 같으면은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공수처장이 밑에 그 일선 그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에게 상당한 개입을 하도록 사실은 용인하는 것인 동시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건 숫자도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예. 앞뒤로 악의는 맞네요. 사건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검찰 수는 50명이 아니라 25명만 그렇죠. 가져가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사 개입 여부도 공수처장이 기본적으로 판단 내리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축소지향으로 쫙 이렇게 한 거죠. 꼼수로 보면 꼼수의 완결판이네요. 아주 머리 많이 아주 썼네요. 부정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예.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예. 우선 수사권과 관련해서 논의가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우선 수사권을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수처에서는 전국에서 검찰이 뭘 수사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알 수가 없다. 없죠. 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보 의무 제도를 두고 있고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 주된 수사가 경제 수사니까 검찰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 부분은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니까 검찰에 맡겨놔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까 우리가 발본석권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공수처가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꾸로
주도권을 검찰이 그대로 하는 거죠. 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왜 이렇게 후퇴됐느냐. 이 부분에서 기존의 검찰의 조직 논리가 상당히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이 이 문제 때문에 특히 나오는 거죠. 자,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네. 확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듣는 분들 또 이해를 잘 못할 수 네, 있으니까. 자, 검찰이 수사를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수사 통지 의무가 없으면 공수처는 어떻게 알죠?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이재화 장관을 우리 공수처, 검찰 이종훈 그 검사장이 지휘하에서 수사를 해요. 공수처에서 어떻게 알죠? 이 수사를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죠. 피의자가 예. 검찰에서 수사 받는 보다는 공수처가 받는 것이 좋다고 하면 흘리겠죠. 그런 경우나 예. 아니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이 그렇죠. 언론에 보도되거나 검찰이 자기들이 하기 싫은 경우 예. 흘리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알기는 힘들겠죠. 말하자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수사를 하는 경우는 알기 힘들고 편법적으로 스스로가 회피하거나 하기 싫을 때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겠죠. 그러니까 이종훈 평론가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아니 도대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고 어떤 그 취사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갖고 수사를 하지? 도대체 정보를 어디서 구하지? 이 문제 딱딱 봉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무부는 왜 이런 안을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그 배경이 됐으면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는 건데요. 역시 이제 검찰총장하고 이 법무부 장관이 기싸움을 벌리다가 결국 법무부 장관이 좀 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누구하고 누가 졌다고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사실은 법무부 장관도 처음에 임명될 때는 굉장히 강경파가 임명됐다라고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결과적으로 호랑이를 들인 격이다라고까지 표현했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에 나름 완결판이라고 내놓은 그 안이 상당히 축소된 안이 나오고 보니 그 법무부 장관도 역시 이 검찰 쪽 이 조직하고는 상대가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 이제 약간 자조 섞인 얘기가 한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죠. 네. 이재화 변호사님, 내부도 좀 취재를 했다고 하니 묻습니다. 예. 바른 대로 대답하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아니오만 하지 말고 자세히 설명하면서. 예. 자, 법무검찰 개혁안이 언론에 발표가 됐어요. 네. 그렇자 통보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통보를 했죠. 네. 법무부에. 자, 그럼 법무부 개혁안이 이 권고안을 근거로 해서 법무부 개혁안을 만듭니다. 네. 그럼 이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지금? 예.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하고 조율하지 않나요? 우선, 두 가지로 보는데요. 예. 우선 법무개혁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때, 법무개혁위원회 법무부 장관의 자문위원회가 아닙니다. 애초에 만들 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느냐 존중을 하겠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상 말하자면 사실상 그 구속력이 있는 기구예요. 자문기구가 아니라. 예. 이 말을 쫓든 말든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오. 우리 견해를 줄 테니 우리가 참고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권고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존중하겠다고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선 제가 팩트는 확인된 거는 한인섭 장관도 발표하는 내용 자체를 몰랐다는. 한인섭 위원장. 위원장도 몰랐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권고안하고 변경을 할 때는 최소한 전체 위원회하고 위원들하고 상의를 못 하더라도 위원장하고 조율돼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도 몰랐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물명이거나 아니면 당신들은 지금 개혁위원회가 아니고 사실상 나의 자문위에 불과한 거다. 자, 확인합니다. 한인섭 위원장은 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인섭 위원장은 모르는 상태에서 법무부 개혁안이 발표된 거 맞습니까?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확인했어요. 여기서 위증하면 감옥 가요? 그렇고. 그리고 또 문제는 청와대에서 조율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법무부 장관은 각종 의견을 들었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수사과 관련해서는
경찰개혁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예. 검찰개혁위원회가 의견이 반영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국정개혁위원회, 검찰개혁위원회, 또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가 4군데가 있잖아요. 예, 청와대에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럼 각자로서 개혁하나요? 그렇게 현재 상태로는 없고, 그래서 청와대하고 사전 조율이 안 될 가능성이 안 되고, 법무부의 그 실국장들과 차관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의 경향이 강력하게 반영됐을 것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야 돼. 지금 뭐 실국장들이 대부분 검찰 출신인 예.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 그 청와대 문제 차치하고 한인섭 위원장하고 그 조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가 이 대목에서 상식적으로 한번 좀 추론해보죠. 과연 청와대하고 조율 없이 발표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세요? 그러니까 그 한인섭 위원장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부분도 전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확인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거짓말 안 할 사람이거든. 근데 하여튼 저는 그래도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원래 그 개혁위 안에 비해서 굉장히 후퇴를 많이 한 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수정을 안 했다면 뭐 얘기가 다른데 아주 많이 수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발표하기 전에 사전 조율까지 마치고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생략됐다면 이것도 큰 문제고. 자, 게다가 그러니까 뭐 검찰하고 이제 조율하고 뭐 개혁위하고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뭐 또 독립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또 사실은 청와대하고도 조율을 했어야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겠죠.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을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고집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검찰개혁과 더불어서 이 공수처 이거 아닙니까? 자,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국 그 민정수석이 처음에 취임 초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한번 논란이 굉장히 일었던 적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조국 민정수석을 제껴놓고 이걸 그냥 진행을 했다? 내지는 조국 민정수석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와대 내지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게 그냥 개혁위에서 나온 안을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덜컥 발표를 했다? 상식적으로는 적어도 납득이 안 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거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발표한 거라면 그것 또한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분명히 그렇죠. 있죠. 양쪽 다 납득이 안 가는데 자, 이런 그렇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죠. 법무부 내부에서 조율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 자체는 강경하지만 어쨌든 정무직으로 외부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법무부에 검찰 출신들 검찰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면서 장관님 이렇게 되면 이게 권관으로 가게 되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장관이 거기에 쏠려갔을 가능성. 이게 현재적으로 보면은 가장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밑에서 이제 검찰 쪽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인 그 안을 이제 어찌됐건 뭐 법무부에서 이제 실국장들이 어떻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그 안을, 그럼 본인이 그냥 그 청와대라든가 또 이 개혁위하고 상의 없이 그냥 덜컥 발표를 했다면 이건 그야말로 박상기 장관의 이제 일종의 쿠데타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박상기 장관 밑에서 했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박상기 장관이 책임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발표 여부는 장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 사건이 과연 그 박상기의 쿠데타냐? 이거 사실 규명해봐야 될 이제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게 쿠데타 이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다들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급 대책회의를 해야 되죠.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현재까지 오기 전까지는 하는 분위기였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를 들러리로 지금 삼은 거 아니냐. 이게 검사들 이야기 들으려면 우리가 우리 의견을 왜 듣느냐. 그러네요. 이런 분위기가 좀 격앙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존 검찰에 말하자면 휘둘려서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서 심히 우려스럽죠. 알겠습니다. 이재 변호사님, 그럼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아니 A 아니고요. 법무부안이 B 아니에요. 어느 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수정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정부 안으로 국회 법안을 제출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의원 입법을 할 겁니다.
의원 입법으로. 예. 그리고 논란이 되니까 지금 박 장관이요.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했어요. 파이널 버전은 아니다. 예, 그렇게 아하.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또 수정 여지가 좀 이제 생긴 알겠습니다. 거죠. 그리고 예.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당탕탕하면서 제기를 잡아가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으로 봐갖고는 무언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는 완전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를 만드는 거고. 네. 이대로 가서는 이거 검찰개혁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이제 후퇴를 내도 너무 많이 후퇴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국회에 가서 여야 간의 논의를 거치게 되면 이게 좀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줄여서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줄이더라도 뭐 3분의 1도 아니고 절반을 이렇게 뚝 잘라내 버렸기 때문에 예. 과도하게 칼질을 사전에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일단 뭐 과정, 중간중간에 이거 왜 이렇게 된 과정이냐, 아니면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걸 중간중간 이렇게 좀 섞으면서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된 과정, 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살짝 흘러나오는 정보로 인해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예. 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기본적으로 취재해온 것도 있고요. 그렇죠. 취재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취재 근거에서 예. 추정을 할 뿐이니까 일단 내용하고 네. 과정하고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는데. 네. 자, 일단 그 공수처의 사람들이 얘기는 많이 하지만 검사의 지위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거든요. 네. 기존 검찰에 있다가 공수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검찰직을 그만둬야 되죠. 그만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법무부 검찰 개혁이 권고안을 보면 임기를 6년을 해줬어요. 아니, 임기는, 예. 검사는 3년, 권고안을 마련했죠. 네. 예. 그때 이제 수포 공수처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검사 숫자가 70명이 넘고 이런 이제 굉장히 방대한 조직으로 처음에 이제 좀 그렸기 때문에 예. 처음에 수포 공수처란 얘기까지 이제 나왔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내에서 지금 얘기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다라고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파견할 수 있는 검사 숫자가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이제 특검 수준쯤 됐죠, 이제? 그렇죠. 35명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제 줄어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 이거 완전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예. 지금 뭐 고양이 그린 격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자체안이 25명쯤 되네요, 검사가. 25명 이내로 네, 돼. 25명이네요. 예. 애초에 권고안은 50명 이내여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수사관도 원래 70명 이내로 돼 있는데 30명 이내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일단 숫자만 보면, 이종 평론가님. 네. 일단 숫자만 보면 어쨌든 반토막 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 공수처가 돼버린 거죠. 아. 예. 결과적으로. 아니요, 전문용어로 이러죠. 반띵 공수처. 네, 그건 너무 전문적이어서 좀 못 알아듣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 어찌됐건. 번씩해서 3회에 연임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아니요, 개혁이 권고안. 예. 그건 6년 아니었었나요? 6년이었어요, 원래. 예.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 제시하는 3년으로 해서 세 번인가요? 어떻게 돼 있죠? 검사는 3년으로 임기를 하되 3회까지 연장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예. 공수처장하고 차장은 연장을 못 하도록 돼 있죠. 그럼 공수처장과 차장은 임기가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3년. 예. 근데 이제 종전 원안에는 수사검사는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았죠. 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나는 평생 공수처 검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9년밖에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시 이제 검찰에 가기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 예. 2년 후에 물론 가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다시 검찰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권고안에는 연임 규정에 제한이 없었는데 네. 연임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수처로 가갖고 뭐 15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3년에 3회 연임이니까 9년 이후에는 다시 검찰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옷을 변호사 벗고 하든지 변호사가 뭐. 되든지. 예. 그럼 안 가려고 그러겠네요? 안 가려 그럴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수사의 노하우가 축적이 아무래도 덜 되겠죠. 저는 그 부분은 좀 부수적인 것 같고요. 예.
우선 수사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은 박영수 특검 수준으로 격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박영수 특검은 알겠지만은 최순실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건 한 사건만 한시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검사가 25명 내외, 그다음 수사관이 한 30명 내외가 필요했는데 이건 전국 단위로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들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상도 엄청 많아진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또 공소 유지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상태는 수사가 3팀, 7명 구성해서 3팀으로 가동할 수 있지만은 계속 지속돼지면 상당수는 공소 유지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팀밖에 가동이 못 된단 말이에요. 공소 유지라 하면 일단 그 재판. 수사를 한 다음에 재판을 하는 과정이죠. 예, 재판에서 재판하면은 저쪽에서 또 고위공직자니까 막강 변호사들을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쪽에서 창으로 뚫고 들어올 때 이쪽에서 방어해야 되는. 그렇죠. 이게 근데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사실상 검사가 매달려야 됩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수사에 다시 재배치되기 사실상 힘든 거죠. 예. 이렇게 되면 특정 사안 하나에 대한 특검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공직자 비리 부분은 실제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자체 방안을 내놨습니다. 슈퍼 공수처로 불렸던 당초 권고안보다 검사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수사 범위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힘이 확 빠진 미니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관련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게 행커치프라고 하나요, 그게? 네. 그거는 일일이 직접 구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예. 제공받는 거예요? 어디서 제공받지 않습니다. 제공받으면 김영란법 안 걸려요. 그건 3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다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재하 변호사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예. 잔뜩 화가 나신 표정이 공수처 때문에. 좀 화가 좀 났죠. 예, 이른바 공수처 전문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출발부터 예. 법사위에 가기 전에 이미 자체 내에서 난도질 당해서 지금 누더기 법안이 예, 셀프 검열. 이미 이제 누더기 법안이 된 게 아닌가 심히 우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국민들의 힘이 있으니까. 네. 예. 이종훈 평론가님. 네. 처음에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됐나요? 검찰개혁위원회, 그러니까 공수처